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국민들에게 긴급 호소하며 평화 협상과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미 연기되고 있는 아부다비에서의 다음 협상 라운드, 러시아와의 에너지 휴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동원령과 TCK의 조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영공 방어와 자체 무기 생산 문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직접 호소하며 그가 벙커에서 나올 용기가 있다면 키이우로 와서 협상하자고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지난해 8월 앵커리지에서 있었던 트럼프와 푸틴 간의 합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의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중요한 점들이 많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체린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전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거기서 최신 소식을 바로 올립니다.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연방의 아부다비 협상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협상은 2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는 현재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그런 조치와 에너지 시설 공격을 멈추면 긴장 완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1월 30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언론 만남의 주요 요점을 정리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린 후 각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입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우리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도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V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는 하나의 문제로 종합 논의 중입니다. 모스크바에서 푸틴과의 만남은 당연히 불가능하니 만약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푸틴이 키이우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젤렌스키에게 모스크바로 오라고 하며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저도 키이우에서 안전을 약속하니 오셔서 협상합시다. 아니면 두렵습니까? 이후 젤렌스키는 앙코르에서 합의했다고 말합니다. 쟤는 아마 도네츠크 지역에 대해 언급했을 겁니다. 젤렌스키는 그린란드 이야기를 이용해 우리 영토를 빼앗고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요일에 아부다비에서 예정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회담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페도로프에게 3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영공을 봉쇄하는 것입니다. 버시피카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강경한 생각과 우크라이나의 동원령, 그리고 계약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평화 계획에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벨라루스 특사는 아직 없지만 임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가입을 위해 기술적으로 우리는 준비가 될 것이고 2027년까지 유럽연합 가입을 반대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각 항목별로 젤렌스키의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 관련해 젤렌스키는 아부다비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별도로 대화했다고 밝혔고 미국은 양측 모두의 에스컬레이션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외교를 위한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장거리 능력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의 조치를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인 휴전 합의가 없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대화나 직접적인 합의도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우리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의 시설을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젤렌스키는 영토 문제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문제는 모두 하나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인용입니다. 이 전쟁 종결을 바라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타협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양측이 모두 해야 할 일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그다지 공정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아직 영토 문제에 대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네츠크 지역입니다. 미국은 자유경제구역을 제한하고 있으며 아부다비에서는 자유경제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러시아 연방의 피드백을 기대합니다.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문제는 영토 문제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푸틴과의 만남에 관해서는 젤렌스키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인용문. 내가 모스크바에서 푸틴과 만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푸틴이 키이우에서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그를 키이우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오게 하세요. 저는 푸틴을 공개적으로 초대합니다. 물론 그가 결심한다면 말이죠. 트럼프와 푸틴이 앵커리지에서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젤렌스키. 무엇에 합의했는지는 듣지 못했지만 주요 쟁점이 논의됐다는 신호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은 바로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논의되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해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단 한 번만 만났다면 알래스카에서의 만남에서 분명히 돈바스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는 흥미로운 인용문이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안전 보장에 관한 문서가 준비되어 있고 그것이 다른 무언가의 조건이 아니라면 서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인들은 이 문서엔 없지만 다른 문서에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유럽인들은 우리에게 일부 재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문서들은 평화협정에 대한 최종 결정 전에 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올바른 조치입니다. 만약 이게 주고받기라면 그건 완전히 다른 전략입니다. 제 신호는 이랬습니다. 안전보장 서명은 선의의 표시입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서명 후 세부 내용 작성, 이어 의회 비준입니다. 우리가 서명했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면 의회는 비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보장이 전쟁 후에 발효된다면 그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적어도 저를 오래 팔로우하신 분들은 이미 이 주제에 대해 우리가 논의한 적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인들은 먼저 평화협정에 동의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러시아인들과 합의에 서명하라고 거기서 당신이 동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를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등에서 철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 후에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인들에게 큰 양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후에야 우리는 여러분과 안전보장 문서에 서명할 준비가 됩니다. 즉, 우리는 역순으로 서명하지 않을 것이며 먼저 보장, 그 다음에 평화협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께 안전보장을 약속했는데 여러분이 그 다음에 대머리 독재자 푸틴과 평화협정 서명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 순서를 고수하고 우크라이나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뭐가 문제냐고 말하는 겁니다. 안전보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장조약에 서명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 조약에 평화협정이 체결된 직후 바로 그 다음 순간부터 안전보장이 발효된다고 명시하자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보장이 없고 미국이 교묘하게 행동한다고 젤렌스키가 그린란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린란드 이야기는 아주 특수한 사례인데 내일이라도 우리 영토를 빼앗고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만약 저쪽에서 어떤 영토를 그냥 인정해버린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인정하면 여기서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부다비 협상에서 러시아 대표단에 관해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표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이 역사 강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제 생각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 다른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협상에 더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러시아와 미국으로부터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는 러시아와 미국이 이미 관련 접촉을 가졌다고 봅니다.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음 회의는 일요일 아부다비에서 예정됐으나 날짜와 장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에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젤렌스키는 국방장관 페도로프에게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에게 3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고 말합니다. 첫째, 영공 봉쇄. 둘째, 부시피카치아 문제 해결. 셋째, 계약군 미해결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부시피카치아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TCK 측의 강경한 동원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실상 납치해 미니버스에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부시피카치아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20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평화 계획과 러시아의 피드백에 관해서는 젤렌스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20개 항목이 포함된 미국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2가지 항목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 포함된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러시아도 동의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것이 젤렌스키가 언론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의견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결론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영상이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후원이나 구독으로 채널을 지원해주세요. 자세한 안내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이 영상 설명란에 채널 후원이라고 적혀있는 표가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챙기시고 안녕히 계세요.